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6월 3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25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코스피가 난리가 났죠. 그 무거운 코스피가 무려 2.7%나 초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다르죠.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는 그렇게 급등을 하는 반면에 코스닥은 오히려 간신히 보합권 정도만 유지하는 미온적인 그런 반응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극명한 차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위주의 그 시장이 될 것 같다. 판도가 바뀌고 있으니 그와 관련돼서 우리의 포트 전략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매수 주체가 바뀌는 것 같고요. 또 시장을 선도했던 업종과 종목도 이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은 매우 추세적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오늘 굴뚝주들이 맹위를 떨친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역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세로 전환되는 것이다 하는 대흐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생각보다 한데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변화, 그런 흐름에 맞게 우리의 포트폴리오 구성도 필요에 따라서는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적당한 비중이라면 몰라도 비중이 좀 많은 경우, 가령 절반 이상 된다든가 했을 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바이오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할 정도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변화가 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핵심 포인트만 짚어서 말이죠. 자,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진단하고 있죠.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점을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도 장세가 시작되는 것이냐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확실치가 않죠.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주변에 있는 다른 굴뚝주들, 금융주, 또 건설주, 철강주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딱히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세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맞춰서 가령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그 모든 종목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치월장할 것이냐 하는 점.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지금 대형주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6월 중순경 이후부터 삼성전자가 주도할 것으로 봤던 건데 생각보다 빠르단 말이죠. 이런 것과 관련돼서 삼성전자를 보고 그 주변에 있는 IT 종목들을 간단하게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경제 상황부터 잠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하고 파우치는 누굽니까?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 NIAID의 소장이죠. 상당히 보수적이고 또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빠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 한 1월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그것이 보급될 것이다라고 공표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 정상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중 무역 문제와 관련돼서도, 미중 갈등 문제와 관련돼서도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중국 당국이 그렇게 거세게 대항하지는 않는 모습이죠. 미국도 거세게 밀어붙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미국 농산물 수입 중단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부정했죠. 그런 일은 없다 했습니다. 해서 그 문제가 유야무야 슬쩍 넘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WTI 가격입니다. 현재 텍사스산 중진류의 가격 WTI 전일 대비 3.9%또 올라왔어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36.81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바로 이 바람에 자, 우리나라는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정제, 석유화학, 건설, 조선도 해당이 돼요. 조선, 배 만드는 거요. 조선도 해당이 되고 조선주가 또 급등을 합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근데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특히 전기차 관련주는 매각 못 주는데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정제, 석유와 건설, 조선들이 급등하는 그런 배경이 유가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3차 추경 35조 3천원. 이건 뭐 사상 최대라고 하죠. 그 이전에 또 한국판 유대 76조도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 뭐 한국은행 주도로 현재 한국판 양쪽 원화, 국채외 회사채 미입까지 또는 CP, 기업 웜까지 매수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도 전격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서 거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호재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조선업 얘기했지만 조선업 슈퍼사이클 카타르 대박이 있었죠. 카타르 외에 모잠비크, 러시아 등등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LNG 선에서는 국내 빅3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더욱더 조선업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것은 다른 업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게 더 클지도 몰라요. 자, 트럼프가 전했죠. G7을 넘어 G11을 만들자. 거기에 한국이 들어간단 말이죠. 제1번 타자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격이 신장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현재 자금 시장을 놓고 볼 때에도 지금 뭐 FOMC는 이미 돼 있습니다만은 MSCI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G11까지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머징 마켓을 탈피를 하죠. 탈출을 해서 AM은 선진국 시장입니다. 어드밴스드 마켓. 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MSCI 선진국 시장으로 진입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그 자체로만, 그 진입했다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적어도 20조 내지 30조 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실현되려면 여러 가지 그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가능성은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당히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일단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도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조를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1670억인데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 하겠지만 기관이 무려 이 시간에 8,700억 원이나 초대규모로 순매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무려 6,500억 원이나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눈치 빠르죠.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감지하고 금년 내내 순매도했던 그러한 기관,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금융투자, 증권사들입니다. 금년에만 무려 4조 원 이상 순매도했고 그중에 절반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매도를 해왔던 금융투자가 특별한 눈에 보이는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6,500억 원이나 순매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연기금, 보험, 투신 등도 한 500억 원 그 근방으로 매수를 하며 현재 기관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상당히 특이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율이 지금 7원 50전 정도 내려와서 1217원인데요.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두 가지 차트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차트는 WTI의 일봉 차트고요. 밑에 있는 차트가 WTI 일봉 차트고요. 위에 있는 차트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 차트를 보면 박스권에서 하단 부분 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하단 부분으로 내려가면 판차익이 생긴다는 것이죠. 판차익.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좋은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12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환차익의 규모는 더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더 촉발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차트는 WTI 유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 차트는 뭐 착시 현상 때문에 여기 만들어진 음봉이 너무 커서 짤막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꽤 큰 일봉입니다. 하루하루 3% 정도 수준의 급등이 벌써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36달러, 배럴당 36달러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와 관련된 산업, 전방 산업이 가령 뭐 석유화학이나 정제도 있고요. 조선, 철강, 건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코스피 급등을 유도하는 그런 호재로 작용되고 있다 하는 건데 추세성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비중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가 플러스로 반전됐죠. 드디어 근 두 달 반 만인 것 같습니다. 컨탱고, 백오데이션 상태에서 컨탱고로 전환된, 확실하게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전환은 됐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다 하는 것. 여기서 플러스 0.5 내지 궁극적으로 플러스 1.0만 넘어가면 특히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될 수가 있으므로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단추가 잘 끼워져 있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면 된다 하는 그런 포인트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시장은 그 정도.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근본적으로 바뀌는지를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니죠. 미중 갈등 문제, 뭐 인종 폭등 문제, 아직 폭동 문제, 그리고 어, 코로나와 관련돼서 경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뭐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월가 일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나온 얘기나 마찬가지. 정부라고는 이제 의회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경제 회복이 만만치 않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뭐 그런 잠재된 악재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증시, 이건 약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 우리 증시 특히 더욱더 그래요. 오버슈팅, 조금, 과열되어 있다는 것,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 오늘같이 판도와 관련된 변화라고 하는 것.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판도의 흐름을 잘 맞춰야지. 그렇지 못했을 때,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좋은 시장, 지수가 급등하는데도 불구하고 판도를 잘못 접근할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거나 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더욱더 판도와 관련된 리스크가 깔려 있다는 거죠. 지금 같아서는 코스 닥도 닥이지만 코스피 쪽이 조금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그 중간점에 있는 것이 IT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일단 뭐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특징입니다. 시장 특징, 일단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엄청나게, 특히 코스피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해요. 코스피에 대한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마도 오늘은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들이 매수했던 약 9조 원 정도 되는 물량이 다 나올 것은 아니고요. 나오더라도 절반만 나온다고. 나머지는 장기 투자, 특히 배당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현재 본질적인 투자 성격의 그런 매수다 하는 방에서 현재 특히 일반 개인들의 수급을 추세적으로 좀 긴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는 어쨌든 당장은 수급에 큰 변화가 있고 또 코스피는 초강세 이거는 먼저 말씀드렸죠. 키 맞추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반복될 수는 없죠.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앞으로는 어떤 특정 시장, 특히 코스닥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시장이 아닌 양쪽 시장이 골고루 올라가는 그런 장세 될 것이라는 관점. 그래서 키 맞추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뭐 코스피 대형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뭐
굴뚝주들이죠. 이른바. 잠깐 보도록 하죠. 뭐, 현재 지금 뭡니까? 삼성전자도 뭐 5% 거의 6%나 급등을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간 것은 최근 3개월 금년도로 처음 보는데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삼성전기도 특히 현대차가 많이 올라갑니다. 현대차, 또 조선주들,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삼성중공업 12%나 초급등을 하고 있고, 현대미포조선 5%, 자, 그런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해운주도, 올라갑니다. 대한해운도 있지만, 또 HMM 이런 종목들도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롯데케미칼도 올라가고요. 금융주가 많이 신한주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신한지주, KB금융 올라가고요. 증권주도 올라가고요. 기계 쪽, 두산인프라코아 이렇게 올라갑니다. 두산밥켓도 올라가고요. 삼성엔지니어링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건설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현대건설. 대북과 관련돼서도 현대건설은 매력적이다 했던 그 대상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측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다는 건데, 뭐 포스코도 가령 뭐 7% 올라가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딱히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세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굴뚝주가 힘을 내는 장세다 하는 것이 보다 엄밀한 장세에 대한 판단일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현재 상승 종목수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거의 40% 이상 더 많게, 상승 종목은 500개 정도 되고요. 하락 종목은 700개 정도 됩니다. 현재 이 얘기는 뭐예요?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종목 장세에서 대형주로 이동하는, 즉 지수 상승 장세로 전환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이 점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종목 장세 너무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에 이런 여건상 지수 상승 장세, 대형주 주도한 장세가 될 소지가 높고 궁극적으로 삼성전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장세화 되는 것 같고, 극단적으로 일반 개인들이 쏠려 나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현재 코스피 집중 매수했다고 오늘은 뭐 코스피를 1조 넘게 매도를 하고, 아직은 코스닥 계속 일반 개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에 너무 쏠려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일단 그런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약간 과열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물론 과열되어 있다는 그 자체로 모든 종목을 팔고 다른 거 바꾸는 이런 개념은 아닌데, 조심하자는 뜻이죠. 약간 조심하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 보면 IT 종목들이 있습니다. SKC나 뭐, 한 일진머티리얼스, 두산솔루스, 포스코케미칼, 또 현재 뭡니까? 또 테크빅, 유니테스트, 뭐, 어제 강했던 동진세미캠, 또 현재 테스, 유진테크 같은 반도체 장비주 내지 비메모리 반도체 주들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 전체 영향을 받아 좀 맥을 못 추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업종이나 종목별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 그 자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무더기를 뭉텅이 이렇게 쏠려다니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아니고 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궁극적으로 다시 코스피 삼성전자가 뜨게 되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반도체, 장비, 소재,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부각될 것이므로 이것과 관련돼서 심각한 현재 걱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런 와중에 코스피 내에서도 코스피가 다 뜨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먼저 움직였던 언택트 관련주 네이버 약간 조정받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약 3%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적당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때 좀 많으면 약간 덜어낼 필요가 있는 정도,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제한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시즌을 매도하자 했던 그런 내용과 거의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주제였고요. 마지막 주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의 성격을 보면, 시장 성격을 보면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굴뚝주의 반격이고 그것은 키맞추기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그 사이 3월 19일 날에 최바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저점 대비 43% 올라온 반면 코스닥은 무려 73%는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 주요 시장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자, 미국입니다. 미국의 다우가 3월 24일 저점을 찍은 이후에 38.5% 올라왔고요.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거의 비슷합니다. 39.6%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장을 보면 코스피 자체도 많이 올라왔지만 코스닥은 더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고 자체로 좀 과열된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골뚝지가 오늘 동반급등한 배경은 이런 거죠. 코로나 백신 문제가 컸고요. 본격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언택트나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네이버나 그런 카카오가 좋긴 좋지만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좀 불편하다.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미중 갈등 파열 문제도 한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게 완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철강 석유화학 이들 종목이 급등하는 배경도 미중 갈등 문제가 봉합된 것은 전혀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뜨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금리나 한국판 유들의 또 아까 얘기했던 한국은행의 양적 완화 이런 것에 뜨는 거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한 가지는 수출에 특히 자동차에 큰 호재가 된다는 것, 자동차, IT에도 큰 호재가 됩니다. 수출에 큰 호재가 된다는 것과 또 외국인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어도 즉 원화로 표시된 주식을 갖고 있으면 환차익이 생기게 되죠. 현재 1200원대 초반대에서 1100원대 근처로까지 내려간다면 환차익만으로도 한 10% 정도 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차익이 수출에 도움이 되고 환차익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지수 상승과 함께 대형주가 주도하는 장세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 것, 시장 주도 주체의 변경,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기관이 컴백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관들이 특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줄곧 매도를 해왔고요. 5월 15일까지 금년 중 그들이 매도했던 규모는 무려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5월 중순, 불과 한 3주 전부터 기관들이 컴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 3주 만에 1조 8천 정도를 순매수했다 하는 거죠. 지난 5월까지 계속 매도했던 그 기관들이 심지어 계속 매도를 일삼던 금융투자까지 매수하며 시장을 이끄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됐다는 거. 1조 8천억 정도나 순매수를 했고요. 궁극적으로 금융투자는 시장 전체에서 특히 삼성전자만 근 4조 정도를 매도했던 그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매수를 하게 되고 또 그동안 매도했던 것을 다 매수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수급이 상당히 좋아질 소지가 높고 거기 외국인까지 동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참고로 외국인들은 금년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23조 원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 물량의 상당 부분이 컴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 부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매도했던 걸 전부 다 환입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관관계인데 일단 삼성전자 그 자체 사업의 성격성으로 봤을 때 언택트라고 하는 것, 언택트 관련주이죠. 하지만 굴뚝주 성격도 갖고 있죠. 성장주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굴뚝주이기도 합니다. 양쪽을 다 포괄하는 그런 IT라는 개념이죠. 그런 개념에서 삼성전자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보면 특정 IT, 가령 뭐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또는 SNS 등 플랫폼 업체들, 반도체 업체 쪽에 있을 때 어떤 특정 업종, 특정 종목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전체 IT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플랫폼, 뭐 현재 네이버나 또는 카카오 같은 종목, 또 일부 바이오, 알테오제언이나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업종, 특정 종목에 쏠렸던 것과는 달리 미국은 IT 전반이 다 같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 또한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본다면 균형을 잡는 키맞추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현재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적 배경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삼성전자의 매도 합계는 약 1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아마도 연말 되기 전 그 외국인 기관 매도했던 10조 중 상당 부분 10조가 다 들어오거나 또는 그 이상 다시 매도했다고 다 매수하고 그리고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앞에 얘기했듯이 굴뚝주는 사실은 성장성은 떨어진단 말이죠. 따라서 굴뚝주가 올라오는 것은 그 전에 수적으로 돌아간다는 개념, 즉 원상회복의 개념인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런 원상회복 개념 이상의 성장성, 여기에 성장성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센터 등 현재 반도체와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성장성까지 깔려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되었듯이, 엔비디아, 세계적인 GPU,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 업체 주가가 금년 들어 거의 50% 이상 급등을 했다는 건데요. 데이터 센터, 즉,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각 SNS 업체 등등 데이터 센터가 확충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D램 및 기타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삼성전자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바로 이 점이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성장성이고 그것은 엔비디아의 주가 급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관점. 이런 점은 총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은 굴뚝주 전반에 뜨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그런 장세로 전환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것저것 다른 종목을 한데 위치가 좋고 호재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조선주도 기타 또는 현대제철 현재 포스코도 이를 종목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 한다면 각 개인별로 약간 다르겠죠. 그런 분들은 더욱더 삼성전자 주력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삼성전자 금년에 7만 원 정도 갈 것이고요. 7만 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 10만 원, 5년 후에 20만 원 이런 정도의 윤곽을 잡고 보면 당장 단기적인 흐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 사실은 일일이 제가 각계 사정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도 불특정 다수의 일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단점입니다. 예,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1대1 접촉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 도움을 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실 도움 말씀 하나에 상당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저희 도움을 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 우상단에 안내판에 나가고 있죠. 신한은행, 그 계좌번호에 입금, 3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3개월에 100만 원 입금을 해주시고, 입금 후에 이 번호로 성명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